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털보이사입니다. 오늘은 머리 아픈 두통이 있을 때 MRI를 찍어야 되냐, MRA를 찍어야 되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통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두통이 앞에 아프면 무슨 어디가 이상이 있고, 옆에가 아프면 어디가 이상이 있고, 여기 위에가 아프면 어떻게 뇌에 이상이 있고, 뒷머리가 아프면 뇌에 어떤 부분에 이상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의사들이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그렇게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설명은요, 어디가 아프면 어디가 문제다, 뇌에 어디가 문제라고 하는 이 설명은요, 잘못된 설명입니다. 하나도 안 맞아요. 맞출 수 있겠죠.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0명 정도 있으면 1명 정도 맞출 수 있을까 말까? 그 정도? 그러니까 어디가 어떻게 아프면 무슨 뇌에 어디가 이상이 있다라고 맞추는 거는요, 거의 소발의 쥐잡기 아니면 얼토당토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통의 양상에 따라서 두통이 어떻게 오냐, 어떻게 아프냐, 어느 위치가 아프냐, 얼마나 아프냐, 그런 거에 따라서 뇌의 어느 부분에 이상이 있다고 설명을 하는 그런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도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머리가 아픈데 그럼 이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거는요, 머리가 아픈 것만 가지고는 이상이 있다 없다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두통 중에 벼락두통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갑자기 엄청나게 꽉 아파가지고 정말 이거 죽을 것 같다, 이렇게 오는 두통이라든지,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두통이 그냥 갑자기 와가지고 너무 깜짝 놀라서 병원에 이렇게 와서 나 무조건 검사해달라, 그런 분들이 있기도 한데요. 신경외과에서도 그런 종류의 두통은 좀 위험하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도 거의 대부분이 문제가 없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어느 정도 비율이냐면요, 그러니까 두통이 있는 환자를 놓고 따져봤을 때 한 1.2% 정도만 뇌에 이상이 뭔가 있고, 나머지 98.8%는 이상이 없더라 라는 게 통계입니다. 환자분들이 저한테 와서 두통이 있는데 나는 이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진찰을 해봐라, 나를 진찰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보고 진찰을 잘 안 합니다. 보고 여러 가지를 물어보고 꼭 필요할 때 여기저기 팔다리 힘이 진짜 빠지는지, 그리고 다리의 반사는 어떤지 이제 해보죠. 그 환자분들은 제가 신경외과 전문의이고 두통을 볼 줄 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인의 두통의 양상을 자세하게 얘기하면 제가 뭔가 해답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전문 과목인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모릅니다. 두통이 어떻게 와서 어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특징적인 어떤 뇌졸중, 중풍의 증상들이 있죠. 팔다리가 마비가 된다든지, 말이 잘 안 나온다든지, 혓바닥이 마비가 된다든지, 그런 거는 굉장히 이렇게 특징적인 증상들이기 때문에 그런 건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두통, 머리가 세게 아프든지, 약하게 아프든지, 오랫동안 아프든지, 찌르듯이 아프든지, 망치로 치는 것처럼 아프든지, 자다가 아프든지 이런 것들이요, 두통의 양상을 가지고는 머리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두통이 있는데 나는 너무너무 무서운데 뇌에 이상이 있을까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 털보의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거의 99%, 그러니까 98.8%면 99%죠. 거의 99%는 괜찮다는데, 에이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털보 의사가 주는 약, 꼭 저한테 약 안 타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주 가는 그런 내과나 아니면 자주 가는 좀 가까운 데 있는 신경과 아니면 신경외과에 가서 두통약을 타서 약을 먹고 인생만사 팔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약 먹고 보시면 됩니다. 저 같으면요, 두통이 이렇게 계속 오지 않으면, 그러니까 뭐 한 몇 달에 한 번, 뭐 한 달에 한두 번 이 정도 오면요, 그냥 돈 아까워서 MRI 안 찍고 그냥 약 먹고 볼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가 병원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병원에 뭐 MRI도 2대나 있기 때문에 좋은 기계로 있습니다. 1.5 테슬라면 요새 3.0 테슬라를 많이 쓰기도 하지만 1.5 테슬라도 진단하고 자세히 보는데 손색이 없습니다. 어쨌든 1.5 테슬라 2대가 있다 보니까 요새 환자도 별로 없고 놀 데가 많아요, MRI가.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머리가 어릴 때부터 아팠어요. 한 7살, 8살 그때부터 걱정이 되잖아요. 계속 못 찍다가 전문의가 되고 나서야 그 근무하던 병원에서 찍었었는데, 요새는 한 몇 년에 한 번씩 찍어봅니다. 혈관이 좀 좁아졌는지 아니면 뭐 꽈리 같은 게 생겼는지 찍어보면 되죠, 저는. 그러면 일반 환자분들은 어떡하냐? 꼭 찍어볼 필요는 없습니다. 확률로 보시면 됩니다. 확률 99%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99%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나는 꼭 확인을 해야 안심이 되고 살아가는데 걱정이 없겠다 싶으면 검사를 해보시면 되고요. 검사를 뭐 비용 문제나 아니면 뭐 꼭 그럴 필요까지 있냐 해서 안 찍고 보시는 분들도 꼭 잘못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어느 선택을 하든 본인의 선택입니다. 자, 그럼 MRI는 뭐고 MRA는 뭐냐? 예전에는요, 환자분들이 오셔서 MRI 찍어주세요 이렇게 얘기 많이 했거든요. 나 뇌가 궁금하고 머리 아파서 걱정되니까 MRI 찍어주세요 이렇게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환자분들이 와서 제가 MRI를 찍게 되나요? MRA를 찍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는 환자분들이 좀 있는 거죠. 저도 그래 넋놓고 그냥 MRI 찍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가 환자가 MRA인가요? MRI인가요? 물어보면요, 깜짝 놀랍니다. 이분 좀 아는 분이구나.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이 오면 이제 자세히 다시 설명하죠. 예, MRI는 어떻고 MRA는 어떻고. 어떻게 되냐면요, 뇌를 찍어보는 검사는 사실 검사가 하나가 아닙니다. 그냥 일반 MRI, 우리가 허리를 찍거나 어깨를 찍거나 그런 MRI들, 무릎을 찍거나 그런 MRI들로 봤을 때 보통 평균적으로 3배에서 많게는 4배까지 찍습니다. 뇌 MRI 더하기 MRA는요. 그러니까 보통 MRI를 한 3개 정도나 3개 반, 4개 정도를 찍어야 한 세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뇌는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 미세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MRI를 찍는데 이렇게도 찍고 저렇게도 찍고 뭐 이렇게 변형시켜서 찍고 또 저렇게 또 변형시켜서 찍고, 뭐 환자는 가만히 누워있지만 그 MRI 기계가 많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MRI라는 것은 뇌의 구조, 그리고 뇌에 출혈이 있는지, 그리고 급성 중풍이 혹시 와 있는지, 뇌에 무슨 압력이 가는지, 필요하다면 조영제를 넣고, 조영제라는 건요, MRI를 찍었을 때 우리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물감 칠하는 것처럼 어떤 특수한 조직, 그러니까 종양 같은 그런 조직들이 잘 보이게 하는 기능을 하는 주사를 맞고 찍는 것을 얘기합니다. 조영제를 넣고 찍는 거. 그래서 이런 걸로 해서 또 한 방향으로 찍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가로로 쭉 보다가 또 세로로 쭉 보다가 이런 것들을 합쳐서 입체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MRI는 뇌의 구조를 보고 뇌에 종양이 있는지 아니면 뇌에 특수한 어떤 중풍 같은 거, 급성 중풍 같은 게 왔는지를 보는 게 MRI입니다. MRA는 뭐냐? MRA는 뇌혈관을 보는 건데 뇌혈관 중에 동맥을 주로 보는 게 MRA입니다. 뇌의 정맥을 보는 MRI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혈관 내에 어떤 그 조영제, 주사 같은 거를 맞고 그 주사가 들어가서 혈관을 돌 때 찍고 그런 게 아니고요. 특수한 기술로 그 혈류를 감지해서 혈류가 지나가는 그 통로를 사진으로 보여주는 게 이게 MRA입니다. MRV라고 있는데요. MRV는 그 MRI로 뇌의 정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여주는 게 MRV입니다. 필요할 때만 찍기도 하는데요. 한꺼번에 다 찍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MRI와 MRA를 합치면 방대한 시리즈가 나옵니다. 이 시리즈가 뭐냐면 한 번 찍을 때 이렇게 딱 엑스레이처럼 하나 딱 찍는 게 아니라 한 번 찍는다 그러면은 보통 10몇 장 내지 20장을 다다다다닥 찍게 됩니다. 그걸 한 시리즈라고 하는데 이 시리즈가 적게는 8개에서 많게는 12개 그 이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MRI 더하기 MRA 한 세트인데요. 이걸 왜 세트라고 하냐면 이렇게 해야 뇌 종양이 있는지 중풍이 있는지 뇌동맥의 모양은 괜찮은지 뇌동맥의 모양이 괜찮은지 확인하는 거는요. 뇌동맥이 혹시 동맥경화 같은 걸로 막혔는지 아니면 뇌동맥이 약한 부분이 있어서 풍선처럼 이렇게 부풀어서 꽈리같이 생겨서 곧 터질 것 같은지 아니면 동맥과 정맥이 잘못 이어져서 잘못된 혈관이 생겨 있는지 그런 거를 보는 게 MRA입니다. MRI와 MRA는요 진단적 가치가 굉장히 뛰어나서 보통 거의 97점 몇 프로 많게는 99% 정도의 병을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뇌에 나는 걱정이 된다.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그냥 걱정이 된다 그러면 그냥 병원에 가서 가까운 그 MRI가 있는 병원에 가서 나 MRI하고 MRA하고 찍고 싶다. 그리고 판독을 제대로 해달라. 이렇게 하면 본인의 병이 어떻게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은 판독만 하는 병원보다는 직접 MRI와 MRA를 보고 해석을 할 수 있는 병원으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보통 환자분들이 그냥 MRI만 찍고 그냥 기본 판독만 되는 병원에서 그 MRI 더하기 MRA를 찍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판독은 하긴 하는데 그 해석이 안 돼서 MRI, MRA를 들고 와서 도대체 나는 어떤 병이냐 라고 해서 들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짜로 병인 경우도 있지만 그냥 정상인데 모양이 좀 다른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냥 정상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돌려보내는데 진료까지 가능한 병원으로 가셔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신경과나 신경외과가 있는 쪽으로 가시는 게 좋겠죠. 옛날에는요, 이 뇌혈관 보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혈관에 그 조영제 주사, 물감 같은 거 조영제 주사를 넣어서 이거를 찍고 이것을 다시 재합성해서 3D 입체적으로 해서 봐야지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MRA 기술이 발전하면서 아무 주사도 맞지 않고 환자는 고통 없이 편안하게 굉장히 민감도와 특이도가 높게 그러니까 잘 찾아내고 다른 질환하고 감별도 잘 되는 검사가 바로 MRA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MRI를 찍을 때 1년에 한 번 이상 찍으면 안 되지 않냐, 또는 이거 자주 찍으면 안 좋지 않냐, 뭐 굉장히 오래 찍던데 방사능 많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현재 기술로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현재 기술로, 현재 과학으로는 MRI와 MRA에서 발생하는 강력한 자기장과 소음이 우리 인체에 큰 해를 미치거나 아니면 작은 해라도 미치거나 아니면 태아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괜히 길게 얘기했는데요. MRI, MRA가 그냥 괜찮다, 아무 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두통이 너무 자주 와서 걱정되는 분, 머리에 뭔가 내가 뭔가 심어져 있다, 나 머리가 뭔가 진짜 걱정된다, 그런 분들 MRI 더하기 MRA를 찍어보시면 속 시원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MRI, MRA가 속 시원히 알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냐? 모릅니다. 완벽히 100%까지는 모릅니다. 지금 현재 기술로는 한 97%에서 99%까지 찾아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럼 두통의 원인을 MRI, MRA를 찍으면 알 수 있냐? 이건 진짜 모릅니다. 이상이 있는지, 그러니까 구조적인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내는 거는 97, 99%이지만 두통이 왜 왔는지, 두통의 원인을 찾아낼 수 있는 확률은 1% 미만이죠. 1% 언저리죠. 1.2%. 왜냐하면 두통이 있는 사람이 뇌질환, 심각한 뇌질환이 발견되면 그 심각한 뇌질환이 두통의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뇌에 이상이 발견되지 않으면 두통의 원인은 잘 모르는 거죠. 잘 모릅니다, 실제로. 그래서 두통의 원인에 관한 강좌, 두통의 예방에 관한 강좌는 조금만 효용이 있고 대다수는 그렇게 효용이 없다, 대부분의 강의는 별 소용이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저도 할 말이 좀 있죠. 그러니까 두통이 있을 때 커피나 차 종류를 먹지 마라, 치즈 종류 먹지 마라, 찬 거 뜨거운 거 먹지 마라, 이런 거는 거의 두통이 어떤 딱 정해진 룰, 아니면 정해진 기본 원칙처럼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조차도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두통이 왜 오는지 아직도 그 연구된 부분도 있지만 연구가 안 돼서 모르는 부분이 거의 태반입니다. 두통의 원인을 모른다고 자꾸 제가 강조를 하고, 이거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예방이 힘들고, 두통이 있으면 약을 먹어야 된다, 두통이 있으면 두통 자체를 병으로 봐야 된다, 두통 자체를 병으로 보고 두통 자체를 치료한다,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이걸 알아야 두통이 계속 있어서 고생하는 분들이 안심을 하게 됩니다. 이걸 모르면요, 내가 진료를 보러 간 의사가, 그 의사가 무식하다, 그 의사 무식해, 나 뭔가 두통이 있는데 나 그 원인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의사가 못 찾아내, 그 의사한테 가지 말아야지, 두통의 원인을 좀 얘기해주는 의사한테 가야지, 그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통의 원인은 대부분의 경우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마무리를 할 건데요, 두통의 원인은 잘 모른다, 그래서 두통을 두통 자체로 치료를 하시면 된다. 그런데 너무 걱정이 된다, 내 머리 너무 걱정된다, 마비나 그런 건 없지만 나는 뭔가 있을 것 같다, 너무 불안하다, 그러면 MRI 더하기 MRA를 찍어보시면 뇌의 구조적인 큰 이상이나 뇌혈관에 문제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괜찮고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MRI 더하기 MRA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털보의사였습니다.